네, 오늘은 이제 내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크기 구하는 거, 또 성분 구하는 거. 네, 그래서 209페이지 내용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서 이제 가능하다면은 이제 외접, 삼중접 뭐 이런 것까지.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적에 대해서. 그래서 내접은 우리가 이제 직각잡 카르테시안에서 뭐 많이 해봤던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일반 좌표계에서는 약간 이제 성분과 기저가 조금 다르니까는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볼 텐데 그다지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한번 20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2차 텐서 시그마라는 게 IJ, 그 다음에 기자는 이제 이거는 인덱스가 두 개니까 다이어드로 되겠죠. 다이어드 이제 이렇게 되고, 요거가 그 다음에 n이라는 벡터는 n, k, g, k 이렇게 해서 콘트라베리언트 벡터죠. 이 둘을 이제 내적을 한다. 그것과 이건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겠군요. 필기를 할 때는. 그래서 둘을 내적을 해보면 역시 성분끼리 IJ하고 NK 모으고 뒤에 기저 요거와 내적 요렇게 되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핵심인데, 요거는 이렇게 이제 뭐 사실 이게 요런 텐서곡으로 돼 있는 형태인 거죠. 요게 요 뒤에 거는 또 GK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요걸 먼저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요 두 개가 실제적으로 어떤 숫자가 되면서 요것만 남는 형태, 보통 이제 그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GI 요거 놔두고 바로 하고 GJ와 GK의 내적, 그래서 자연기저 두 개의 내적은 그거는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매트릭 텐서가 되죠. 이게 GJK가 된다. 매트릭 텐서의 역할은 이 인덱스를 로어링 하거나 레이징 하거나,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만 남는 거니까는 보면은 이제 K 요거를 N에 있는 인덱스를 낮추면서 바꿔주면 되는, K 대신에 아래로 J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GI, 그래서 보면은 J는 더미 인덱스, I도 더미 인덱스이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적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벡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2차하고 1차가 내적을 했더니 1차가 나오는 이런 형태. 많이 했던 건데 이제 일반 좌표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일어난다. 다만 이제 인덱스가 좀 달라진 건 있네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자연 기저의 콘트라베리안트 벡터의 성분이었던 게 코베리안트 벡터의 성분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게 일반 좌표계에서는 사실은 빨간색 세트, 파란색 세트 했던 빨간색 세트와 파란색 세트가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다 필요한 거죠. 이런 식의 내적을 해봐도 얘가 이렇게 빨간색에 속하던 놈이 파란색으로 계산상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이게 계산이 돼야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는 2차 텐서끼리 2차와 2차의 내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상을 해보면 이게 2차가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차수 두 개가 띄용띄용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냥 아예 스칼라 0차가 되지 않을까, 스칼라 값이 나와버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가 보십시오. 어렵지 않으니까 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 대각합에 대해서 나왔는데, 트레이스는 예전에도 좀 우리가 했었죠.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뭐 3차원은 이제 3x3다. 그러면은 요 대각선의 대각 요소 요 세 개만 다 더한 거. 그게 이제 트레이스였는데, 이게 이제 그 이 텐서의 또는 행렬의 어떤 그 성질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 특징적인 요소고,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계산 정도만 좀 따라가는 정도 외에는 특별할 건 없다. 그래서 그때도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요거하고 내적을 단위 텐서하고 내적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요 트레이스가 나오는 형태였는데, 요건 이제 카테시안에서는 쉽게 유도가 됐었고, 일반 좌표계에서도 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거만 한번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예제 12.5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12.5에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면은 단위 텐서라는 거는 요거였죠. 요거에다가 이중 내적으로 AKL에 GL 그래서 이중 내적 이제 앞에 성분 앞으로 내밀고, 이중 내적은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끼리 내적을 해서 곱하면 되는 거니까요. 해보면은 GI 내적 GK 그다음에 곱하기 G 내적 이렇게 되니까 얘는 영메트릭 IK가 되고 얘는 크로니컬 데이터 I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요 AKL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레이징 되죠. 그래서 I 되고 L, 여기에다가 요거 적용하면 AI에다가 L이 I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인슈타인 컨벤션에서 이제 시그마죠. 이게 또 세계항 11 더하기 22 더하기 33 11 더하기 2 더하기 33 딱 트레이스죠. 이 트레이스 나오면은 제가 이제 언급하는 게 하나 있죠. 항상 그 뭡니까? 이 트레이스를 우리가 어디다 써먹냐? 실제적으로 이 상대성 이론에서는 R, 뮤, 뉴, 람다,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4차 텐서가 있다 하고 했을 때, 이 4차 텐서의 이 리만 텐서를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4차원이니까 4x4x4x4 이 몇이에요? 이런 항이 이 정도 되는, 겁나 많은. 그래서 이거를 이 중에서 우리가 트레이스를 뽑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요거를 리치 텐서로 만든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요 항들 중에서 트레이스를 쭉 뽑아가지고 4x4로 만드는 16배를 축소된 형태의 텐서를 유도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용합니다. 4x4면은 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좀 다룰만 하고, 그래서 트레이스를 뽑는다고 할 때는 항상 이제 요거 4차 텐서에서도 트레이스를 뽑아서 2차 텐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항상 제가 언급을 합니다. 이게 뒤에 실제 진도 나갈 때 아주 중요한 걸로 우리가 써먹죠. 그 다음에는 벡터의 크기 구하기. 벡터 두 번째로 이제 크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카테시안에서도 뭐 항상 늘 나오는 거지만은 이제 벡터의 크기는 제곱한 거에 루트를 씌우는 건데, 이제 그 제곱을 한다는 게 벡터에서는 이제 내적, 자신을 이제 내적한 것에 루트를 씌워주는 게 이 벡터의 크기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서로 같은 걸 내적해가지고
이제 요거의 제곱이 나오니까 요 크기의 제곱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에다가 루트를 딱 씌워주면은 요 크기만 나온다는 거죠. 그런 원리로 요거를 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콘트라베리언트 벡터라고 했을 때 이제 벡터를 좀 구분해서 써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역시 ni, nj가 성분끼리, 그 다음에 그 기적끼리는 gij. 그래서 인덱스 로어링이 하나 일어나겠네요. 뒤에 놈으로 하면은 ni, 뒤에 거가 ni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이게 이제 벡터의 크기다. 그래서 이게 카테시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카테시안에서는 그냥 이 벡터의 크기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뭐 이거였고 그리고 이게 성분이 i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죠? 이건 그냥 잠깐만. 그러니까 비슷한데 인덱스만 지금 인덱스가 보면은 같지가 않고 이렇게 낮고 높고, 얘는 뭐 높낮이가 없으니까 그냥 똑같고 이런 형태. 이 비교는 뭐 그다지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일단 카테시안에서는 이랬었다 라는 거고요. 그 기저 벡터의 크기를 구한다는 것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기저 벡터도 뭐 똑같이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기저 벡터 같은 경우는 요게 gi의 크기다라면은 요거는 gi하고 gi를 서로 이제 그 내적을 해서 이제 이 카테시안에서는 전부 크게 1이니까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일반 좌표계에서는 기저가 굳이 1 까닭은 없고 1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일반 뭐 벡터처럼 크기가 제각각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데, 다만 이거를 우리가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1, 1 더하기 2, 2 더하기 3, 3 이제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고, 그냥 요거는 G1이다 그러면 그냥 G1과 G1을 곱했다는 의미라서 다르다, 표기가 겹친다, 헷갈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래 발을 그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바, 이 스탑 사인이죠. 말하자면 그만 이 스탑 사인을 아래다가 하면, 그럼 요거는 아인슈타인 컨벤션 아니에요. 그냥 1 넣으면은, 그러니까 G1 같은 경우는 G1의 크기를 보는 거는요, 여기에다가 1하고 1만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네. 그것만 구분을 해서, 그래서 예제 12.6도 한번 풀어보세요. 원통좌표계의 기저들을 우리가 기저의 크기를 이제 구해보는 건데, 이제 이렇게 계산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느껴보면 좋고요. 다만 저는 계산을 안 해도 한눈에는 알긴 하겠네요. 그래서 원통좌표계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에서 GI 3개죠. 이제 3편에서는 요 자연기저 3개하고 요 GI 요 이제 역기저 3개의 각각의 크기가 뭐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저는 계산을 안 해봐도 알겠다고 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실린더리컬이다 그러면, 색깔 잘못했네. 여기서 자연기저가 뭐였죠? 이쪽으로 나오는 거 크기 1짜리 하나, 위로 올라가는 것도 크기 1짜리 하나였고, 다만 다른 거는 요거가 요 파이와 관련된 게 이게 요 길이로에 이제 비례해서 크기가 점점 커졌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지점에서는 요 정도였다면은 요런 지점에서는 더 커지는, 로베만큼 커지는 형태가
였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얘 같은 경우는 1, 3은 그냥 크게 1로 나오고 얘는 이제 크기가 5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길이, 그러니까 반지름 같은 요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크기도 G2죠. G2의 크기도 점점점 커지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 역기저에 해당되는 얘는 어때요? 얘는 이제 겹쳤었죠. 얘 1번하고 3번은 그냥 똑같이 크기 1인 그런 똑같이 겹치는 벡터였고, 다만 다른 건 요게 이제 그 역기저에서는 로분의 1로 여기에 이제 로분의 1에 비례하는 크기로, 그래서 여기였다면은 이 지점에서는 더 훨씬 작아지는, 그래서 요 둘 곱했을 때는 항상 1이 나오니까 요 둘이라면은 G 1 요거하고 요거 자연기저 역기저 투투끼리는 내적하면 항상 1이 나와야 되는데, 이 빨간 놈이 점점점 커지는 로만큼, 이렇게 로에 비례해서 커지는 만큼 파란 놈은 역기저는 로분의 1만큼의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작아진다. 그런 관계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풀지 않아도 알고 있던 걸로 이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긴 한데, 또 직접 풀어도 보십시오. 저는 안 할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텐서의 성분 구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성분 구하기. 그러니까는 성분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U라는 벡터가 있다. 이 U라는 벡터는 이렇게 써지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써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뭐 U1 아니죠, U1, U2, U3의 세 개의 숫자, 세 개의 성분을 갖는 이제 그런 것이고, 요 경우는 U1, U2, U3의 이제 뭐 세 개의 성분을 갖는데, 근데 이제 요게 딱 벡터가 주어졌을 때 내가 궁금한 게 요거다. 그럼 요거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 근데 카테시안에서 앞에 했었어요. 앞에 해서 그 성분을 알고 싶으면 그 성분과 짝이 되는 기저를 여기다 내적을 시켜버리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벡터라는 게 A1, A2 카테시안 얘기입니다. 지금 A3 있을 때 여기에서 내가 뭐 이걸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놈을 내적을 하라는 2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이렇게 되면 내적에서 없어지고 얘도 다 없어지고 얘만 내적에서 1이니까 얘만 살아남아서 A2가 딱 나온다. 이제 그거죠. 한마디로 이제 A 요거에다가 요거를 곱하면 얘가 띵 튀어나온다는 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2차 텐서에서도 그 성분, 뭐 예를 들어서 A, 1, 3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했었어요. 예, 그걸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좌표계에서는 그런 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잘 되겠죠. 일반 좌표계에서도 뭐 비슷한데 약간 음미해 볼 건 있어요. 그러면은 보면은 시험 삼아 우리가 한번 여기에다가 지금 U2가 궁금하다고 할 U2가 궁금하다고 할 때 한번 이거에 해당하는 기저를 내적을 한번 해주면 나올까?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기저는 요거잖아요. 얘를 한번 내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나오나 보면은 U에다가 요거를 내적한다. 그러면은 U 얘랑 내적을 시켜볼게요. 요 둘 중에 뭐 다 가능한데 뒤에 놈하고 하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보자. 이렇게 내적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요 플러스면
그 세 개의 이제 합성이 있는 거잖아요. 요거에다가 요거를 내적한다 그러면은 일단 얘하고 얘하고 내적한 거는 얘하고 얘하고 내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인덱스가 다른 거, 파란 놈하고 빨간 놈 숫자가 다른 것 하면 이게 서로 직각이잖아요. 네. 그건 뭐 여러 차례 설명했으니까 0이 나오고 이건 0이 되어버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3하고 2는 서로 수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없어지고 얘만 남는데 얘는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쵸, 아까 했던 것처럼 인덱스 같은데 업 다운만 다르다면은 둘은 내적하면 1이 나오니까 1,2가 나왔네. 네. 그래서 잠깐만, 이게 아니죠? 그렇죠, U2가 나왔어요. U2. 우리가 원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를 원했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 현재 시험 삼아 요거를 해보니까 얘가 나온 거죠. 즉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에 딸린 요 인덱스를 곱할 게 아니라 얘를 곱해보면 어떨까? 네. 그럼 답이 나옵니다. 해보면 같은 원리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고, 물론 이제 얘랑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형태의 벡터에서 시작을 했을 때에 앞뒤 사라지고 남는 거는 얘가 남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요 i라는 어떤 임의의 성분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g i를 내적을 시켜라 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실제로 해보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성분을 우리가 뽑아낼 때는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그 2차 텐서다. 2차 텐서에서의 내가 A 다시 이제 2차 텐서 이제 성분 9개 중에서 내가 임의의 A 성분 I, J를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이제 앞에서 그대로 좀 사실은 이제 응용이 되는 거죠. 이제 요거를 구하고 싶으면 요거 고발하고 했듯이 요거 구하고 싶으면은 요거하고 또 요거 두 개를 곱해주면은 되는데, 내적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내적할 거냐? 이 경우는 A라는 텐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뒤에서 이제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그래서 G, I, G, J 해당되는 거를 앞뒤에서 이제 내적을 해주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 AIJ를 구할 수가 있다. 그냥 이제 조금 이 정도 설명으로 해서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비교해 볼 만한 거는, 카테시안에서는 이 성분의 어떤 구분이 없었으니까, 카테시안에서 했던 게 어디였지? 유치였나? 유치였나 보네. 카테시안에서도 그냥 그 원하는 여기다가 그 요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A2를 우리가 뽑아내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 해당되는 기절을 이렇게 곱하면 된다 했는데, 근데 이제 일반 좌표계에서 보니까는 우리가 콘트라베리언트의 G I 번째 이제 그 성분을 뽑고 싶다면은 콘트라베리언트의 기절을 곱하는 게 아니라 코베리언트의 벡터의 기절을 곱해 주어야 싹싹 캔슬아웃 되고 남는다 라고 이제 지금 알게 되었죠. 사실은 우리가 카테시안에서도 기저가 그냥 카테시안에서 3개지만 사실은 이게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얘하고 자연 기저하고 역 기저가 똑같아 가지고 그냥 겹쳐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도 사실은 A2를 구하는데 그 A2가 구분을 할 수 없지만 콘트라베리언트의 성분인 A2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곱했던 건 사실은 요거 코베리언트 벡터의 기저를 곱했던 것으로 우리가 겹쳐져 있어서 똑같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이제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고요. 그게 지금 이제 이 일반 좌표계에서의 구하는 방식을 추출해내는 방식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따져 들어갈 수가 있다. 겹쳐서 뭐 똑같은 얘기가 되지만은 하나만 하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뭐 똑같은 아까 뭐 크게 구할 때에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일반 좌표계에서. 그러니까는 여기도 카테시안에서도 사실은 AI와 AI를 구하는 요런 형태인데 이제 이게 똑같으니까 서로 같기 때문에 구분 없이 그냥 쓸 뿐이지. 세상은 콘트라베리언트와 코베리언트의 이제 두 개 겹쳐진 관점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 일반 좌표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차이가 도드라져 느껴진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제에도 실제로 성분을 한 번씩 구해보는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예제 12.7 214페이지를 안 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는 상당히 좀 재미있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A라는 텐서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주어진 기로 이런 모양이에요. 1, 0, 0, 0, 마이너스 1, 0, 0, 0, 1 이라는 형태의 2차 텐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기저들은 다 안 쓰고 이제 다시 G1, G2, G3 요거가 이제 다이어드 형태로 9개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1, 2, 3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카테시안으로 따지면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냥 쓰면은 1, 2분의 1, 0, 마이너스 1, 2, 0, 0, 0, 1 이렇게 써도 되죠. 여하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텐서, 2차 텐서의 성분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만 여기서 지어준 게 이게 뭐냐면은 콘트라베리언트의 성분 AIJ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기저가 AI, GJ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즉 얘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저마다 다르게 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J 같은 경우는 지금 쓴 대로 이제 이렇게 이런 조합으로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I, GJ 이렇게 코베리언트 기저로 역기저로 이런 식의 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성분도 또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 3, 0, 2분의 1, 0, 0, 1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랑은 상당히 다른 형태로 이렇게 표기가 될 거고, 당연하게도 AIJ다. 그러면은 얘는 그 기저는 이렇게 엇갈려서 이런 조합으로 돼 있을 거고, 역시나 얘도 성분들 모아보면은 상당히 다른 게 나올 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구해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 조합도 있습니다. 이런 혼합 텐서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요 혼합 텐서, 요 놈의 요 성분들을 한번 요 주어진 걸 가지고서 얘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죠. 이건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좀 치우고요. 그러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어떠냐면은 부분이 좀
좀 생략을 해가지고 약간 그런데, 큰 작전은 보니까 이거예요. 얘들을 일단 뭘 이용할 거냐, A, I, J라는 성분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에서 앞에서 제가 해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내적 J. 요렇게 하면은 요 성분을 얻고 싶으면은 요 성분을 얻고 싶으면 요거를 앞뒤에서 이제 내적을 해주면 되는 형태가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보면은 그 매트릭 텐서의 그 로어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는 A, I, K 상태의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만약에 G, J, K라는 매트릭 텐서를 곱해주면, 그러면 이거는 로어링이 일어나니까는 A, I, J 얘를 맞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기존의 그 매트릭 텐서의 성질의 그 로어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다는 게 앞장에 나왔는데 제가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되겠어요? 얘를 알고, 얘는 알고 있죠. 여기 주어졌으니까 얘만 알면 돼요. 얘만 알면은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인덱스에 너무 현혹되지 맙시다. JK, IK 이렇게 써있는 게 IJ랑 다른 얘기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수식에서 어떤 인덱스 쓰는 어떤 편의상 이제 이렇게 된 것 뿐이고, 어떤 문자를 갖다가 쓰는 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콘트라베리언트의 성분들은 알고 있다. 예, IJ로 표기됐지만 IK라고 써도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것만 이제 구하면 된다는 거죠. 요거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차례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G, J, K를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IJ든 JK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3x3의 순서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G11에 여기 쓰고 G12 여기 쓰고 해주면 돼요. G11 즉 얘하고 스스로 내적한 거죠. 1하고 1. 그러니까는 G1 내적 G1 요거죠. 요게 G11요 요소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해본다. 1을 구한다 그러면은 얘하고의 내적이니까 성분끼리만 곱해주면 되니까 어떻게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예. 그래서 1 더하기 4분의 1 요 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12 구할 수 있나요? G12는 1, 2 근데 어디 보세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0이네요. 얘하고 그 다음에 G13는 얘하고의 내적 겹치는 게 없죠? 0, 0, 0이네요. 0. 자, 그 다음에 2로 넘어가서 2, 1. 여기 2, 1은 1, 2하고 똑같죠. 내적이니까 서로 교환 법칙. 한마디로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대칭되는 여기하면 똑같습니다. 0입니다. G22. 22는 얘하고 얘 스스로 그러면 1 더하기 4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 3 겹치는 거 없죠. 0. 예, 여기 대각 원소에 이제 대칭인 거는 0. 그 다음에 마지막 3, 3 1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매트릭 텐서 구했어요. 그냥 숫자를 써보면 여기가 그 뭐였어요? 4분의 5 여기는 5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넣어주면 되는데 얘하고
이해를 차례대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 우리가 A11을 구한다. 이제 지금 이제 3x3의 요 부분 요거 하나 먼저 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G1K에 I가 아니라 1이죠. 1K 다시 좀 지저분하니까 슉까지 1K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지금 J를 넣은 거고 여기다 J가 1이었으니까 여기다가는 I1을 넣은 거예요. 이제 그럼 이거 아인슈타인 컨벤션 세 가지 항이죠. 그래서 G11 A11 더하기 G12 A12 더하기 G13 A13 예.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1213은 매트릭 텐서에서 1213은 0이니까 없어지고 얘만 4분의 5에다가 A11 1 그래서 4분의 5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요 한 성분 하나 구하는데 3개 곱하기가 동원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다행히 그 중에 이제 2개 날라가서 이렇게 된 건데요. 그거를 이제 이게 9개의 순서상이 있으니까 9개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차례대로 보면은 노가다죠. 그러면은 아래 답처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방금 한 일이 뭐냐? 한 게 뭐냐면은 A라는 어떤 텐서가 있어요. 이 텐서 자체는 뭐 좌표계가 변하든 뭐 하든 항상 그냥 이 자체의 텐서 A죠. 근데 요거를 빨간색의 기저들을 가지고 표기했을 때의 성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이제 있을 것이고 또 파란색 기저들을 활용해서 한 그런 어떤 말하자면 A, I, J 성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혼합 성분 A, I, J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기저가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다이어드 요런 식의 이제 이 기저는 이렇게 나오죠. 이 기저에 맞는 또 요런 어떤 행렬 형태의 성분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오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것을 표기해주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다만 기저가 지금 이제 2세트 빨간 세트 파란 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빨간색만으로 구성된 이런 콘트라베리언트 성분들 파란색으로만 구성된 코베리언트 성분들 또는 이렇게 짬뽕 혼합된 기저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혼합된 성분 다 똑같다. A라는 텐서로서는 다 똑같다. 이제 말하자면 기저에 따라서 좀 성분에 따라서 걸맞게 바뀌는 것 뿐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콘트라베리언트 쪽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혼합 성분을 구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개념이 없으신 분들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들게 뭐 하라는 거냐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문제 자체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다 그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텐서 이 책을 좀 공부할 때에 가장 그 개념을 잡는 고비 중요한 어떤 계기 같은 파트가 딱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 텐서 성분을 변하는 요 절차를 한번 몇 번 해보면서 감이 오는 이제 익숙해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제 책에서 좀 2개, 3개 뭐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 예제 12.8에 해놓고 아예 이 페이지도 모서리도 접어가지고 언제나 이게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해놓을 정도로 이 방금 했던 것을 좀 일반화된 형태로 해보는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텐서의 성분 변환 절차 이걸 보면은 텐서 콘트라베리안트 텐서가 만약에 주어졌다고 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단순한 벡터로 한번 해본 거죠. U라는 벡터가 이제 U, I, G, I로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성분도 알려주고 자연 기저도 아까처럼 이 기저는 어떤 거다라고 이제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걸 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려면 얘도 구하고 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빨간색 기저들 세트로 표현한 것과 파란색 기저로 표현한 것을 자유자재로 왔다리 갔다리 넘나들 수 있다면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이제 익숙해진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전을 1, 2, 3, 4, 5 딱 아주 친절하게 제시해 줬어요. 첫 번째 작전은 요거를 먼저 구해보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얘를 서로 곱해보면은 요 매트릭 텐서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리 주어졌으니까 문제에서 이걸 구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역 텐서를 구해보면은 요게 나올 거 아니냐. 역 매트릭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역 매트릭이 있어야 이제 그다음 우리가 이제 기저를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요거는 주어졌는데 요거는 몰랐었는데 이게 있으면 그러면은 얘에다가 GIJ를 곱해주면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분도 똑같이 성분은 우리가 요걸 구해야 되는 건데 이미 우리는 매트릭 텐서는 여기서 1번에서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성분 요거에다가 매트릭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요놈 역기저의 이제 코베리언트 벡터의 성분까지 구해졌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자.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했으니까 조립만 하면 되잖아요. 조립만 하면은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완성. 그래서 콘트라베리안트 벡터를 코베리언트 벡터로 변신시키는 트랜스젠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얘를 구한 다음에 역 매트릭 텐서까지 역행렬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해주면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몇 개 계산 통해서 기저와 성분을 차례대로 알아내면 된다. 실전은 예제 12.8 별표 3개에서 5개 원하시는 대로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어졌어요. U 벡터를 다음과 같이 어떻게 정했습니까? 성분은 일단 U, I하고 G, I를 이제 다 줄 건데 일단 U, I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1, 2분의 1, 0. 다시 보통은 먼저 이렇게 열 벡터로 표시를 하는데 뭐 상관없고요. 하여튼 주어졌어요. 성분 기저도 알려줬어요. 원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돌려막기야? 똑같은 건가? 똑같은 것 같다. 해서 보면은 이 기저가 이 지점에서의 특정 지점에서의 기저예요. 이거는 일반 작벽에서는
지점마다 기본적으로 기저가 바뀌는 걸로 우리가 상정을 하니까 어떤 한 뭐 지점이 있었고 그 지점에서의 기저들은 뭐 이래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U라는 벡터를 표시를 해보니까 G1이라는 놈 하나, G2라는 놈 2분의 1개, G3는 필요 없는 그런 형태로 합성을 하니까는 U라는 벡터가 표기가 되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요거 코베리언트 벡터 요 부분은 이제 구해라. 첫 번째 작전에서 아까 GIJ부터 매트릭 텐서부터 구하자. 매트릭 텐서는 아까 했었어요. 그죠? 11 이게 아까 4분의 5 나왔던 것 같고 120, 130, 210, 22 한번 하니까 편하네요. 5, 230, 310, 0 그리고 331 속도전. 두 번째 역함수 구할 수 있나요? 이게 역 텐서를 구해보자. 그러면은 얘하고 뭔가 곱했을 때 1, 1, 1, 0, 0, 0, 0, 0, 0 요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단위 텐서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연습했는데 원래는 복잡한 걸로 하지만 지금 이거는 그냥 대각원소만 있는 거라서 얘하고 곱했을 때 1 나오게 하려면은 뭐 그런 식으로 따졌었죠. 그런데 따져보면은 여기는 이제 5분의 4가 돼야지 이게 1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 0, 0 그 다음에 얘하고 요거 두 번째 거하고 곱했을 때 1이 나오면 여기가 5분의 1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0, 0, 0, 1 이렇게 차례대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얻어집니다. 지금 책이 개정판 되면서 오타가 고쳐진지 모르겠지만은 보면은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오타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얘는 뭐예요? 얘는 IJ죠. 이제 이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I 얘는 GJ에다가 GIJ 요거를 0매트릭으로 곱해주면 되니까 우리 요거 아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0매트릭 요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해보죠. 이런 관계식에서 G1은 요거 J G1J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아인슈타인 컨벤션. 그래서 G1 그 다음에 G11 더하기 G2 G12 더하기 G3 G13 J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역시 이거 하나 구하는데 세 덩어리가 필요해요. 애기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하듯이 다 관여를 좀 해주는데 다만 얘네들은 나가리 00 G12 G132 00이니까 하나만 살아남네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5분의 4에 G11 G1이 요거죠. 그러면은 5분의 4에 2원 10분의 1에 2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5분의 4 10분의 1 0 이런 게 되겠네요. G1 구했어요. G2, G3는 잠깐만 뭐 계산이 좀 틀렸나? 10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4로 곱하는 거예요. 10분의 4 5분의 2 하여튼 이제 G1은 그렇게 구해줬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G2도 구할 수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G3는 뭐 그냥 똑같이 되어서
그래서 세 번째 것까지 지금 기저까지 구했고, 네 번째로는 이제 성분을 우리가 UI를 구하면 되는 거죠. 얘는 아까 말한 대로 GIJ에다가 UJ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덱스로 오링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원리는 똑같아서 뭐 U1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U2로 한번 해봐요. 2로 아까 1 했으니까 U2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G, E, Z, U, Z라 해가지고 아인슈타인 컨벤션 더하기 G21 U1 더하기 G22 U2 더하기 G23 U3 해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얘 나가리 되고 얘만 살아남아서 뭔가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U1, U2, U3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립만 하면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처음에 이게 단데 처음에 그래서 이걸 빨간색 기저를 가지고 이 U 벡터를 표기했을 때는 이런 성분이었다면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파란색 기저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얘를 표기했을 때 어떤 성분들이 나오는가 또 구해봐라. 여기서 구해보니까는 4분의 5, 2분의 5, 0 이런 성분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콘트라베리안트로는 이렇게 코베리안트로는 이렇게 표기되는 유벡터는 또 동일한 건데 이렇게 표기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는 217페이지에 외적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 표기의 외적. 일단은 카테시안에서는 I하고 B하고 외적을 하면은 AI, EI 외적 BJ, EJ 그런 식으로 되면서 EJ의 얘하고 외적은 순환기호 IJK의 EK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그리고 이제 뭐 기하학적으로는 A하고 B하고 B벡터하고 외적을 하면은 얘네 둘이 이루는 평면의 수직인 이렇게 요 새로운 C벡터가 생성이 되고 요 크기는 얘네 둘이 AB가 만드는 요 면적 평행사 변형의 면적이 요 크기고 당연하게 얘는 수직이고 얘하고 C하고 A랑 수직 C하고 B랑 수직 그런 관계가 이제 이렇게 수학적으로 있었어요. 이게 또 되네. 이게 또 생각이 났는데 이제 이거는 카테시안이고 이거 일반 좌표계에서는 어떠냐? 일반 좌표계에서는 A버 B 벡터는 AI, GI 왜죠? BJ, GJ 이렇게 된다면 성분끼리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기저 이렇게 될 건데 결과적으로는 얘도 뭐 어차피 어떤 새로운 기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이제 그렇습니다. 예상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에서는 먼저 일단 정의를 시작을 하고 거기에 끼워 맞춰가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좌표계의 순환 기호는 카테시안에서 주고 있지만은 일반 좌표계에서는
이제 입실론이라고 이런 건가요? 잘 모르겠네. 하여튼 요거 IJK예요. 표기가 좀 비슷한 듯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입실론 IJK, GK로 요렇게 지금 얘하고 얘를 요렇게 했던 거랑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잠깐만. 요거 틀렸군요. 여기를 요거가 역시 이렇게 위로. 왜냐하면 이제 그 더미 인덱스 K가 같이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엇갈려야 된다는 원칙이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연기저 두 개를 외적을 하면은 역기저 역기저 K가 산출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두 개끼리 빨간색 기저끼리 외적을 했을 때는 이제 파란색의 제3의 얘네 둘과 수직엔 어떤 게 나오겠죠.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빨간색 세트와 파란색 세트의 관계 중에서 그런 거 있죠. 인덱스에 이제 숫자가 달라버리면 서로 수직인 게 있었잖아요. 빨간 놈과 파란 놈은 숫자가 같은 것끼리 내적을 하면은 1이 나오는 관계가 있고, 숫자가 다른 놈끼리 빨간색 파란색 다른 놈 쌍이 이제 내적을 하면 0이 즉 수직인 그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외적하는 것도 보면은 요 두 벡터의 아까 말한 요 수직인 게 되려면은 얘랑 IJ랑 다른 인덱스에 이제 이게 빨간색이면 이제 파란색, 얘가 파란색이면 이제 빨간색, 이런 서로 레시프로칼한 그런 기저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순환기호 앞에 붙여가지고 그 외적의 여러 항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뒤섞이는 그런 형태가 동일하게 카테시안하고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말이 되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삼중 내적을 보자. 이렇게 정의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삼중 내적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A, B를 해서 C를 해주면 요거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카테시안의 경우로 보면 여기서 C를 한번 써버렸네. C 지우고 C를 하지 말고 여기서 카테시안에서 삼중적은 A하고 B를 외적한 게 이제 요거라고 보면 이제 수직이죠. 평면에 요게 이제 A하고 B를 외적한 것의 새로운 상호 수직인 것이다. 벡터다. 그러면은 이제 요 벡터와 C 벡터, 기울어져 있는 C 벡터 사이에 내적, 요게 이제 요 두 벡터의 내적이 이제 삼중적이죠. 그래서 이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보면은 A의 크기와 다시 A 이름 좀 적을게요. 적고 그래서 A와 B를 외적한 것의 요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C 벡터의 크기와 이 둘이 이루는 각도 세타의 코사인 세타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요 삼중적이죠. 그러면은 요 크기라는 거는 이 면적이죠. 아래 밑면의 면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C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C의
코사인 세타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수직인 요 길이, 즉 입체적으로 보면은 요 높이하고 같은 거죠. C 코사인이라는 거는 이거는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해주면은 이것이 바로 볼륨, 이 평행사면체의 볼륨이 나오죠. 그게 이제 이 삼중적의 의미고, 지금 일반 좌표계에서도 해보진 않았지만은 지금 할 거지만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 B에다가 C를 내역한 형태에서, 그럼 요거는 아까 이질란 I, J, K에 A, I, B, J, 그다음에 G, K가 새로 요렇게 되는 형태가, 그래서 더미 인덱스 IJK, IJK 상하 잘 맞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는 L, G, L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내적을 해보자. 그러면은 IJK하고 AI, 그 성분끼리 먼저 배시 모아주고, 기저들 얘하고 내적하면은 그러니까 됐다 KL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거를 지워줄까요? 얘를 바꿔줄까요? K로?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쁜 모양이 나왔네요. IJK, 이시는 IJK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 앞에 카테시안에서 이미 예전에 했던 거고, 이게 지금 ABC 이 세 개 벡터의 삼중적, 그러니까 이제 그런 최적 볼륨이라고 봤을 때, 요거에서 만약에 이게 전부 A, B, C 모두 이제 요게 이제 그 A, B, C 요 성분들이 전부 1인 상태, 즉 이 기저들만의 삼중적을 생각을 해보자. 요 벡터들이 이제 있지만 요거 전부 다 기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저들끼리 한번 삼중적을 해보면 I, 여기 G, J, K로 했다 치면은 요게 입실론 I, J, L 대신에 L로 해볼까? L, 그 다음에 G, L이 되는 거죠. 이거와 GK의 내적, IJL에다가 크로네커 델타 L, K가 돼서 L 대신에 K 쓰면은 IJK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순환기호, 일반 좌표계의 순환기호는 요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시안하고 대비해서 보게 되는데, 카테시안에서의 그 순환기호 IJK는 요거는 이제 그 1, 이 순환이 순서대로의 그 순환이면은 1이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는 그렇고,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제 이게 여기서 어긋난 경우, 이게 아닌 경우는 3, 1, 2라든지 3, 1, 2는 안 되고 2, 1, 3 뭐 이런 식의 순서가 뒤바뀐 거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겹쳐지는 거 1, 1, 3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0이 나오고, 그래서 크기는 이거 이제 순환기호의 크기는 대략 이제 우리가
1로 볼 수 있죠. 2, 1, 2, 3가 이루는 요 육면체. 최적은 어쨌든 1, 마이너스 1 또는 이제 이게 A, B, C가 이제 두 개가 겹쳐버리면은 최적이 0이 돼버리니까 0이 돼버려. 이런 식인데, 네. 일반 좌표계에서의 순환기호, 얘는 이거의 삼중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각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자연기저가 카테시안하고는 달리 크기와 방향이 좀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적이 항상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서는 어쨌든 카테시안에서는 1, 마이너스 1, 0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최적은 다양하다.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해놓은 게, 요거의 크기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세 개로, 순방향의 순환일 때는 V고, 역방향은 마이너스 V,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게 있는 경우는 0.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어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기자와 역기자의 관계에서 이제 요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1인 경우에는 얘는 뭐랑 수직이었냐면은 얘네랑 수직이었죠. 숫자가 다른 이제 역기자들하고는 수직. 이 말은 얘하고 얘를 외적한다면 얘하고는 평행한 그런 이제 벡터가 나오겠죠. 그럼 다시 보자면은 얘라는 거는 이 둘의 외적에다가 어떤 얼마 정도를 곱해주면, 크기 조절을 해주면 이게 나온다, 그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크기 조절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얘하고 하면은 항상 몇이 나와야 된다고요? 자연 빨간색 파란색 같은 인덱스끼리는 내적하면 1인 관계가 있게끔 그렇게 짜여져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요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람다를 구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람다라는 놈은 람다에다가 요 삼중적, 이거는 뭐였죠 아까? 최적이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1이니까 즉 람다 구해졌네요. 아까 그 최적분의 1. 그래서 결국은 따라서 G1이라는 거는 얘네 둘을 외적한 것을 에다가 람다를 곱한, 즉 Vg1의 1을 곱한 것이 얘가 나온 이런 관계가 된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카테시안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잖아요. 둘이 이제 외적한 것에 이제 곧바로, 왜냐면 이제 그 최적이 Vg가 1이니까 1로 나눈 거니까
곧바로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일반 접촉에서는 이제 최적이 좀 제각각 다르니까 그 최적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요 자연기저, 역기저죠. 역기저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풀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있겠죠. 이것도 순환기호, 역순환기호. 같은 내용이니까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4페이지에 그 순환기호 간의 관계식을 보면요. 원래 이제 그 카테시안에서 ijk는 1, -1, 0 요 셋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접촉에서 ijk는 그 값이 vg 또는 -vg 0 요 세 가지니까 요 vg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즉 여기다가 vg 곱해주면 1, -1 요 나오는 요거보다 vg 배만큼 된 게 일반 좌표계 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요 vg는 아까 vg는 뭐였어요? 이 기저들 간에 기저들이 이제 세 개가 이루는 삼중적 최적이었죠. 그 최적만큼 차이가 난 거죠. 그 배수만큼. 그래서 이거를 요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GIJ 요것도 이제 텐서였잖아요. 요것의 그 디터미넌트 행렬식 요걸 이제 G라고 우리가 보는데 요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걸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요거는 G1, G2, G3 이 세 개의 벡터가 이루는 최적이었고요. VG 최적이었고, 요거의 요 매트릭 텐서의 디터미넌트를 G라고 한다면 요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디터미넌트 아니 이 매트릭 텐서 자체를 요 기저들의 그 내적쌍으로 이렇게 우리가 텐서를 얻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뭔가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 써놨는데, 일단은 그 일반적인 ABC 다 벡터입니다. 제가 벡터 표시를 그냥 뺐는데 벡터예요. 이 벡터들의 그 삼중곱 ABC와 DEF 6개의 삼중곱은 요거는 앞에 이제 1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써놓은 건데, 이거는 이러한 행렬 디터미넌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서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한번 복습을 해보시든 하시고요. 결국 뭐예요?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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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DEF는 가로로 DEF, DEF, DEF 이렇게 일어나는 쌍으로 생긴 요 행렬식 값이 요 두 개의 삼중곱에 곱한 값이다 는 게 있고, 그걸 이용하면은 이제 얘도 삼중곱이잖아요. G, I, J, K, G, I, G, J, G, K 여기 G, I, G, J, G, K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다 GP, GQ, GR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삼중곱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의 그래서 I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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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R, PQR, PQR 하는 이런 식의 동일한 행렬을 얻고 그 행렬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순환기호의 값의 그 곱하기랑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유래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이제 그러니까
메트릭 텐서잖아요. IP에서 여기서 I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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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로 PQR 이런 쌍, PQR, PQR 이런 쌍으로 이루어진 이 메트릭 텐서들로 이루어진 행렬식 값이 이 값이다. 다소 좀 수식으로 좀 전개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IJK 1, 2, 3 넣고 PQR도 동일하게 1, 2, 3을 넣어보자. 그러면은 IJK부터 1, 2, 3, 1, 2, 3, 1, 2, 3 넣고요. PQR 대신에 또 1, 2, 3, 3, 1, 3, 1, 2, 3을 넣어서 요 행렬의 행렬식이 요 값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이게 GIJ죠. 메트릭 텐서. 그래서 메트릭 텐서의 행렬식과 같은데 그게 요 값인 거고 그걸 우리가 G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거예요. 뭘 구했어요? GIJ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는 이거의 디터미넌트는 행렬식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요. 그걸 우리가 G라고 부르는데요. 부를 건데 그거는 순환기호의 제곱이었어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G라고 우리가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순환기호 1, 2, 3의 제곱이었다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환식 자체는 VG였는데 이거의 제곱이니까 즉 G라는 놈이 VG의 제곱이라는 뜻이죠. 그런 관계가 있네요. 또는 이제 이걸 VG는 G에다 루트 씌운 값이 되는 거고 즉 행렬식 메트릭 텐서의 행렬식의 루트를 씌운 게 된다. 간단하게 이것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루트 G를 대신에 넣어도 되고 그렇게 쓰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역순환 기호 유도하는 거 나왔는데 역순환 기호도 유도하는 거 수식을 쭉 따라가 보자면은 이게 IJK 이 역순환 기호는 여기에서는 그냥 순환 기호에서는 루트 G의 EIJK 인꼴이라면 역순환 기호에서는 루트 G분의 1의 EIJK가 되는 그래서 카테시안의 루트 G분의 1 즉 이건 뭐 VG분의 1의 EIJK인 거죠. 뭐 이런 뭐 좀 뭔가 대칭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유값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고유값 얘기는 항상 나오는 그 특성 방정식, 특성 방정식으로 뭐 고유값도 구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특별한 건 없어서 그냥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게 아니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여기에 보면은 229페이지 이제 그 연습 문제 중에 229페이지 제일 하단에 11번 문제 같은 경우 원통좌표 계획이 자연기저 벡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해놓고서 여러 가지를 구해보라고 A, B, C, D, E 구해보라고 쭉 문제를 냈는데 이거 다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쭉 정리하는 김에 이 문제도 한번 쭉 복습을 해보시고 또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7번 보면은 구좌표 계획은 어떤가. 그래서 구좌표 계획은 조금 복잡하게 이해 기저들을 주어줬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한번 구해봐라 이건데 좀 다소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또 도전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